저는 가난한 집의 큰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랬어요. 동생들 밥 먹이고 엄마 대신 빨래하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조용히 입을 덮어드리고. 그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25이 되던 해봄, 집안에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처음엔 정중하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엔 고함을 지르며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만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죠. 큰애라도 시집을 보내야겠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던 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춰버렸어요. 접시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누군가를 데려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중매를 선다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흘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도시 외곽에 사는 분인데 집도 크고 돈도 좀 있어. 나이는 좀 있지만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어디 중요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는 게 대체 몇 살이란 거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맞선을 받습니다. 아니, 맞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리였죠. 동네 작은 다방에서 그 남자는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혼례 올리죠.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저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큰애야. 네가 조금만 참아라. 그 집은 그래도 부자잖니. 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라고 해봐야 동네 옷가게에서 산 하얀 원피스 한 벌이 전부였어요.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죠. 식은 간소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중매쟁이 아주머니 그리고 신랑 측에서 온 사람 2명. 신랑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신랑 집으로 가자.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작은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논밭도 마을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에 외따로 서 있는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이게 부잣집이라고? 자, 들어가 봐. 신랑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울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돌아가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 한들 어디로 가겠어요? 집엔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은 저를 다시 내보낼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듯 복도 끝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서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삐걱삐걱 마루가 낡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유난히 빛났습니다. 들어와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난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집이 이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방 한쪽 구석엔 낡은 장롱 하나가 서 있었죠. 그 남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짐은 어디에 풀까요? 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벽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가 벽장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아니, 내일 정리하죠. 오늘은 피곤할 테니. 왜 그랬을까요? 벽장 문을 열다 말고 왜 손을 거둔 걸까요? 그 짧은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진 것 같았어요. 불안한 듯 혹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는 다시 침대 끝에 앉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저 자요. 난 좀 이따 잘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은 더 추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남자, 낯선 방. 모든 게 불안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는데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장 앞에 섰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벽장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벽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장 안쪽 벽면 전체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수십 장, 아니 어쩌면 100장도 넘을지 모르는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자들, 전부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슷했어요. 머리 길이가 다르거나 옷차림이 다르거나 표정이 다르거나. 하지만 얼굴은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비슷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을 든 채 사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들 예뻤어요. 당신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들은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다들 제 아내였어요. 한동안은요.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하나를 쓰다듬었어요. 이 사람은 3년 전에 왔어요. 예뻤죠. 웃는 모습이 특히 예뻤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2년 전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 사람도 1년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이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왜 다들 떠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저를 무서워했어요. 이유를 물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떠나기만 했죠. 그는 벽장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은 떠나지 않겠죠?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요. 내일 얘기해요. 그가 촛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붙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장 안의 사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들. 그들은 왜 떠난 걸까요? 아니, 정말 떠난 걸까요? 혹시 떠날 수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마치 짐승의 숨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벽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장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분명 꺼졌던 건데요.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일찍 나갔습니다. 일이 있어서요. 저녁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았어요. 차 소리가 멀어지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낮인데도 집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두꺼워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가구도 별로 없었어요. 소파 하나,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먼지 쌓인 책장. 이상하게 생활감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잠깐 머물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에는 물 몇 병과 오래된 김치통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찬장을 뒤져서 라면 몇 개를 꺼냈어요.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까지는 얼마나 멀까요?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쳐봤자 갈 곳도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다시 저를 내보낼 거예요. 어쩌면 더 나쁜 곳으로요.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젯밤 그 방이 신경 쓰였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날까요? 마치 집이 살아있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왠지 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장도 침대도 어젯밤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벽장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어젯밤 본 그 사진들을 다시 봐야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 섬뜩했어요. 어둠 속에서 볼 때보다 얼굴들이 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저와 닮은 여자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 사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붙어 있는 조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어제 입었던 그 하얀 원피스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벽장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마치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벽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들 뒤쪽 벽면이 조금 이상했어요. 색깔이 달랐습니다. 마치 덧댄 것처럼 보였죠.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벽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게 뭐지? 손으로 벽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벽이 움직였어요. 얇은 나무판이었던 거예요. 뒤에 무언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요? 혹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나무판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판이 옆으로 밀렸어요.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여기가 뭐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하실인가? 왜 이렇게 숨겨놓은 거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불빛이 흔들렸어요. 벽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낮았고 공간도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자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원피스, 치마, 블라우스. 모두 제 사이즈와 비슷했어요.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액자들이었어요. 사진이 든 액자들. 그 안에는 또 저와 닮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희.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결혼했다. 낯선 남자와. 부모님은 돈 때문에 나를 보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남자가 이상하다. 밤마다 벽장을 쳐다본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또 다음 페이지. 오늘 벽장을 열어봤다. 사진이 가득했다. 나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들. 나는 몇 번째인 걸까? 마지막 페이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망가야 한다. 오늘 밤 그가 잠들면. 거기서 글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현관문 소리였어요. 그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왠지 조급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죠. 이상한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저는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씩 소리 나지 않게 벽장 안으로 다시 나왔어요. 나무판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사진들로 가렸습니다. 벽장 문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1층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 있었네요. 부엌문 앞에서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는 컵을 들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찾았는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떨리지 않게 말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배고프죠? 저녁 사왔어요. 식탁에는 치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습한 듯한 웃음이었죠.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김은희라는 여자. 3년 전에 이 집에 왔던 여자.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말 도망간 걸까요? 전에도 사오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도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봤어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떠났어요. 다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다음 사람한테는요. 근데 또 떠났어요. 그 다음도.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치킨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일까요?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망가야 한다. 김은희는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장을 열었습니다. 나무판을 다시 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상자 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5월 3일. 오늘도 그는 밤새 나를 지켜봤다. 자는 척했지만 느낄 수 있었다. 5월 10일.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들린다. 무슨 소리일까? 5월 15일. 오늘 그에게 물어봤다. 벽장 뒤에 뭐가 있냐고.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5월 20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 집에 대해.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여자들이 계속 사라지는 집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월 25일. 오늘 벽장 뒤를 열어봤다. 계단이 있었다. 내려가 봤다. 거기엔 다음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5월 30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도망가야 한다. 오늘 밤 그가 잠들면 이 집을 빠져나갈 것이다. 만약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 집 지하에는 거기서 글이 끝났습니다. 지하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지하일까요? 아니면 더 아래가 있을까요? 손전등 불빛을 사방에 비췄습니다. 그때 구석에 뭔가 보였어요. 또 다른 문이었습니다. 작고 낮은 문. 거의 벽과 같은 색이라 눈에 띄지 않았던 문이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냄새.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김은희는 도망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작은 방 안에는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가방들, 신발들, 그리고 신분증이 담긴 지갑들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은희, 1992년생. 일기장 주인의 신분증이었어요. 다른 지갑을 열었습니다. 박수진, 1990년생. 또 하나. 이미경, 1994년생.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여자들은 모두 어디 간 걸까요? 정말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겁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끼는 제가 화를 너무 냈네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판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벽장문을 닫았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쉬어요. 오늘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도망가야 해. 더 늦으면 안 돼요. 저도 그 여자들처럼 될지 모르니까요. 밤 11시쯤 그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그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챙겼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가방은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소리를 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숲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멈춰요.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가 보였어요. 그리고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 한복판에 섰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외쳤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이 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손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집은 폐쇄됐어요. 지하에서 발견된 건 옷가지와 신분증들 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 남자도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여자들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하루만 늦게 도망갔다면 저도 그들처럼 됐을까요? 당신이라면 그날 밤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도 없었어요. 경찰이 폐쇄해버렸으니까요. 가끔 뉴스를 봅니다. 혹시 그 남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김은희, 박수진, 이미경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여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조금 더 빨리 눈치챈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모님은 결국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돈 때문에요.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제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팔려간 삶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이죠.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집이 떠올라요. 벽장 안의 사진들, 지하의 작은 방,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 당신은 떠나지 않겠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상한 결혼 제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말려주세요.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돈이 필요해도 자신을 파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저처럼 운 좋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한데도 그냥 넘어간 적 말이에요. 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